한 장 오프닝. 저는 52살입니다. 대학 교수로 25년을 살았죠. 그런데 지금 저보다 20살이나 어린 남자와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김서연이고요.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20대 중반에 결혼해서 딸 하나를 키웠고 4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남편과는 사실 사랑보다는 조건으로 만난 사이였어요. 안정적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2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혼하고 나니까 제가 한 번도 진짜로 설레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2장 이혼 후의 일사. 이혼 후 3년 동안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강의하고 논문 쓰고 학회 참석하고 사람들은 제가 잘 적응한 줄 알았죠.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나는 혼자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이제 누구한테도 의지하지 않아. 딸은 대학원생이라 자주 보지 못하고 집에 돌아오면 텅 빈 거실만 저를 반겼어요. 저녁은 대충 때우거나 아예 굶고 그냥 잠들어 버리는 날이 많았죠. 그렇게 1년, 2년, 3년이 흘렀습니다. 3장 외로움의 무게. 어느 날 밤이었어요. 연구실에서 늦게까지 일하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문을 열자마자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이유도 없이요. 그냥 너무 고요한 집이 싫었어요. 나는 뭐 하는 걸까? 이렇게 살려고 이혼한 건가? 거울을 보니까 50이 넘은 제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도 늘었고 표정도 딱딱해져 있었죠. 그때 처음 생각했어요. 나는 언제 여자로 살아봤지? 교수로, 엄마로, 아내로만 산 것 같은데.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기로요. 혹시 지금 제 이야기에 공감하고 계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내장 헬스장에서의 시작. 동네 헬스장을 등록했어요. 사실 운동은 평생 안 해봤어요. 어색하고 낯설었죠. 첫날 기구 사용법도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때였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돌아보니 한 남자 트레이너가 웃으며 말을 걸었어요. 30대 중반쯤 보이는 키 크고 환한 미소를 가진 사람. 네.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네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그렇게 정민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5장 작은 변화들. 정민 씨는 참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힘들어하면 바로 알아채고 무리하지 마세요 하면서 웃었죠. 일주일에 3번 헬스장에 갔어요. 처음에는 운동 때문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정민 씨를 보고 싶어서 가게 됐어요. 오늘 표정이 좋으시네요. 좋은 일 있으셨어요? 아니요, 그냥 여기 오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교수님은 참 솔직하시네요. 교수님. 그가 저를 부르는 호칭이었어요. 처음엔 거리감이 느껴졌는데 이상하게도 나중엔 그 말이 좋았습니다. 6장 우연한 만남, 카페에서. 석 달쯤 지났을 때예요. 헬스장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쳤어요. 교수님, 여기서 뵙네요. 아, 정민 씨. 혼자 커피 마시는 중이에요. 저도요. 같이 앉으셔도 될까요? 그렇게 운동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이었어요. 헬스장 밖에서 대화하는 게. 교수님은 주로 뭘 하세요? 운동 말고요.
강의 준비하고 논문 쓰고 사실 일밖에 안 해요. 주말에도요? 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그럼 이번 주 토요일에 등산 어떠세요? 제가 좋아하는 코스가 있거든요. 힘들지 않은 곳이에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거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좋아요. 가볼게요. 7장 첫 데이트, 설렘. 토요일 아침 약속 장소에 나갔어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옷도 고르고 거울도 여러 번 봤죠. 뭐 하는 거야, 나. 스스로한테 웃음이 났어요. 쉰이 넘은 나이에 데이트 준비를 하다니. 산책로를 걷는데 정민 씨가 말했어요. 교수님은 늘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요. 무슨 고민 있으세요? 제가 그렇게 보여요? 네. 운동할 때도 가끔 멍하니 있으실 때 있잖아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이 먹는 게 생각보다 외로워요. 주변 사람들은 다 저한테 뭔가 기대하는데 정작 저는 그냥 한 명의 여자로 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교수님은 충분히 매력적인 여자예요. 그 말에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죠. 50이 넘어서 처음 느껴본 감정이었습니다. 8장 나이 차이라는 현실. 그 후로 자주 만났어요. 등산도 가고, 전시회도 보고, 카페에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데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정민 씨는 33이고 나는 52이야. 거울을 볼 때마다 주름이 보였어요. 팔뚝에 처진 살, 목에 주름. 정민 씨의 단단한 몸과는 너무 달랐죠. 어느 날 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민 씨는 제 나이가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전혀요. 교수님이 좋은데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해보신 적 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함께해요. 9장 딸의 반응. 석 달쯤 지났을 때 딸한테 말했어요. 엄마가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 딸은 처음엔 기뻐했어요. 진짜요? 좋겠다, 엄마. 어떤 분이에요? 트레이너고 33이야. 순간 딸의 표정이 굳었어요. 엄마, 농담이죠. 아니야. 20살 차이잖아요. 엄마가 정신이 있으세요? 딸은 화를 냈어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 엄마 이용하는 거예요. 돈이나 지위 때문에 접근한 거라고요. 그 말이 너무 아팠어요. 딸아,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엄마는 몰라요. 세상 물정을. 딸과 처음으로 크게 싸웠습니다. 10장 내면의 죄책감. 딸과 싸운 후 며칠 동안 연락이 끊겼어요. 정민 씨한테도 연락을 안 했죠. 혼자 집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딸한테 창피를 주는 건가? 주변 사람들이 날 욕하면 어떡하지? 강의실에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학생들이 웃으면 혹시 나 때문에 웃는 건가 싶었고, 동료 교수들이 수군거리면 내 이야기를 하는 건가 싶었어요. 정민 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교수님 괜찮으세요? 요즘 연락이 없으셔서 걱정돼요. 답장을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술을 마셨어요. 혼자서 집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11장 포기를 결심하다. 일주일 후 정민 씨를 만났어요. 카페에서. 교수님, 무슨 일 있었어요? 미안해요, 정민 씨.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왜요? 우리 나이 차이가 20살이에요. 제 딸도 반대하고 주변에서도 이상하게 볼 거예요. 정민 씨, 인생 망치고 싶지 않아요. 그는 제 손을 잡았어요. 교수님, 저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제가 힘든지 아닌지. 저는 교수님이 좋아요. 나이가 문제라면 처음부터 가까워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늘 다른 사람 눈치만 보세요. 딸이 뭘 하는지, 주변이 뭘 하는지, 정작 본인이 행복한지는 안 물어보시잖아요. 그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3초쯤요. 12장 결정적 대화. 정민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교수님이 운동할 때 표정이 달라지는 거 봤어요. 처음엔 무거워 보이셨는데 점점 웃으시더라고요. 그게 좋았어요. 나도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행복하고 싶어요. 교수님이 절 보면서 행복해하는 거 저도 느꼈어요. 그게 잘못된 건가요? 저는 울먹였어요. 난 무서워. 나중에 내가 후회할까봐. 내가 늙어가면 넌 나를 떠날 거야. 그건 아무도 몰라요. 20살 차이가 아니어도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가 서로를 좋아한다는 거.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교수님, 한 번만 본인을 위해 선택하세요. 딸을 위해서도, 주변을 위해서도 말고, 본인을 위해서요. 13장 용기를 내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거울을 봤어요. 52살의 제 얼굴. 주름도 있고 완벽하지 않지만 이 얼굴로 누군가를 좋아해도 되는 거잖아요. 다음 날 딸한테 전화했어요. 딸아, 미안해. 엄마가 내 의견을 무시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이번 한 번만 엄마를 응원해 줄 수 없을까? 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엄마가 행복하면 됐어요. 근데 다치면 제가 엄청 욕할 거예요. 그 말에 웃음이 났어요. 눈물과 함께요. 그리고 정민 씨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시간 돼요? 할 말이 있어요. 14장 현재의 행복. 지금은요, 정민 씨와 1년째 만나고 있어요. 결혼은 아직 생각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서로를 좋아하며 사는 게 좋아요. 자유롭게요. 주변에서는 여전히 말들이 있어요. 동료들도 수군거리고 학생들도 궁금해하죠. 하지만 예전처럼 신경 쓰지 않아요. 제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니까요. 정민 씨는 저한테 말해요. 교수님 요즘 표정이 정말 좋아졌어요.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예뻐요. 그 말이 거짓말처럼 들리지 않아요. 거울을 보면 정말로 제가 달라진 것 같거든요. 주름은 늘었지만 표정은 밝아졌어요. 눈빛도 살아있고요. 딸도 이제는 정민 씨를 만나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눠요. 15장 메시지와 엔딩.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는 정말로 숫자일 뿐이에요. 50이 넘었다고, 60이 넘었다고 사랑하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설레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주변 눈치 보이고, 딸한테 미안하고, 제 자신도 믿을 수 없었죠. 하지만 깨달았어요. 남들 눈치 보느라 제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게 더 후회될 거라는 걸. 혹시 지금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지만 나이 때문에, 주변 시선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가요? 한 번만 용기 내보세요. 본인을 위해 선택해 보세요. 후회는 하지 않은 것에서 오더라고요. 한 것에서는 오지 않아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댓글로 나눠주시겠어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떤 선택을 하고 싶으신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70대 남성이 50대 여성과 재혼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오늘도 정민 씨와 함께 행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